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루입니다. 네, 2019년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올해 저는 저의 최대 과업이었던 이사를 드디어 마쳤습니다. 네, 정말 극한의 과업이었고요. 이사를 하면서 2020년의 화두를 저는 미니멀리즘으로 잡았습니다. 네, 좀 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제가 소비를 지양하면서 나름대로 살아왔다고 되게 자부했는데 4년 동안 살았던 집을 다 뒤집으면서 굉장히 쓰레기를 안고 살았구나, 쓰레기만 만들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 자괴감에 들면서 일단 이사 오면서 많은 것들을 버렸고 와서 이제 가구를 일체 사지 않는 걸로 뭐 소파나 침대 없이 일단 1년을 살아보는 걸로 남편과 합의를 받고 뭐 식탁이나 책상 같은 거는 기존에 쓰던 거를 쓰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쓰레기를 덜 만드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요. 다이어리를 사고 싶은 충동도 그래서 조금 자제를 하고 있어요. 다이어리 같은 것도 한 번 사면 되도록이면 다 쓰려고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이어리도 사실 몇 권 돼가지고 대표적인 다이어리가 이제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 제가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이 스웨덴 브랜드 키케이키키의 60 다이어리예요. 이거를 앞에 막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그걸 좀 떼서 이제 좀 닦고 안에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이거를 조금 활용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쓰면 쓸수록 제 취향은 아니고 조금 이 60 다이어리가 좀 불편하고 이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런 단점을 감안하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얘를 좀 적극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무겁습니다. 네. 60 다이어리를 사실 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집에 굴러다니는 다이어리가 있다면 뭐 2009년 거라도 어떻게든 리사이클을 해가지고 네, 요즘 지구온난화 문제도 심각하니까 네, 리사이클링을 하는 한 해가 되면은 되게 스타트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서 노트도 최대한 심플하고 베이직하게 쓰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에요. 제가 다이어리를 잘 꾸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다이어리를 꾸미는 데는 능력이 없고 또 해외에 살다 보니까 뭐 다양한 어떤 데코레이션을 할 만한 그런 문구류를 사기에 조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독서 노트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좀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했는데 좀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뒤로 갈수록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했는데 이게 저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쭉 써나가는 이 패턴이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고 다이어리도 막 색깔이 있고 무늬가 있고 뭐 이렇게 장식이 있는 거는 금방 제 성격상 질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검은색 노트는 때도 안 타고 질리지도 않고 또 튼튼하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 검정색 노트를 이용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애정하는 이 몰스킨 미니 노트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예쁘게 좀 쓰다가 뒤로 갈수록 막 그냥 낙서장이 됐는데 이것도 몰스킨 다이어리 하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투두 리스트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투두 리스트를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꼭 이렇게만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렇게도 쓰고 뭐 요렇게도 쓰고 다양한 방식으로 찢어졌네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새해에는 이 투두 리스트를 열심히 적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쓰니까 이사할 때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았거든요. 짐도 싸야 되고 뭐 전기나 가스도 끊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뭐 키도 줘야 되고 쓰레기도 정리해야 되고 뭐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는데 이렇게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티킹해가면서 하니까 조금 머릿속에 정리도 되고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에 덜 짓눌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스티커는 이런 공짜 스티커가 올리브영에서 옛날에 뭘 줘가지고 그걸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작년부터 한 해가 끝나면 그 해에 읽은 책을 엑셀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10년치의 어떤 저의 아카이브가 쌓이면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다가는 독서 내용을 기록하고 엑셀 컴퓨터 파일로는 그냥 책 제목과 저자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분류를 하는 작업인데요. 2018년에 엑셀 작업을 한 그 내용을 링크로 걸어놨어요. 여기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년 독서 리스트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 하고 여러분께 제가 2019년에 읽었던 베스트 리스트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장르별로 베스트를 꼽아보겠습니다. 이건 뭐 어떤 작품성을 기준으로 한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굉장히 몰입해서 봤고 가독성이 좋았고 한번 딱 잡았을 때 놓지 못했던 네, 그 느낌, 아련한 느낌을 기준으로 네, 베스트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혜진 작가님의 단순한 진심이라는 책을 저는 국내 소설 2019년 국내 소설 베스트로 개인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2019년에는 어떤 여성 작가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성 캐릭터를 통해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설들이 좀 더 많이 나온 한 해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같은 여성 중에서도 약자 오브 약자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짠하고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프다는 말로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약간 가슴 시리게 연대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강렬하고 따뜻하고 날카롭고 뭐 이런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이고 싶은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논픽션 분야에서는 저는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저자는 기시 마사이코의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표지 카피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회학자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쓰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문학 책을 보더라도 약간 통계나 수치, 무슨 연구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을 잘 당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이 실제로 보고 느낀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끌리고 되게 쉽게 설득당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기시 마사이코의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이 사회학자가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학술적이고 딱딱한 데가 없고 자신이 직접 이제 구술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제로 느낀 점에 대해서 썼는데 일본 특유의 어떤 담백함, 덤덤함 그런 것이 좀 배어 있고 어떤 우리가 살면서 이유 없이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이 단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사회학적으로? 그러니까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5페이지 정도를 제가 필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또 책을 쓰게 된다면 이런 종류의 책을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픽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가 생각났는데 올리비아 랭의 외로운 도시라는 책이에요. 어떤 외로움과 고독에 관한 굉장히 통찰력 있고 되게 창의적인 논픽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사한 부분이 이런데요. 네, 궁금하신 분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은데? 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세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에세이는 김목인 싱어송라이터의 직업으로서의 음악가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조금 일상, 직업, 일 뭐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꽂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행 관련한 에세이를 많이 봤다면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 작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좀 아카이브를 만들고
좀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슬럼프를 보내고 일에 대한 가치나 철학 뭐 이런 좀 일상과 일에 관한 이야기에 좀 흥미가 가더라고요. 제목인 싱어송라이터의 어떤 성실한 직업 일지 이런 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쓰고 싶은 또 글 중에 하나예요. 특별한 일 없이도 뭔가 그것을 특별한 것처럼 만들면서 지루함도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네, 그것에 대한 글을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영미 소설은 네, 제가 그저께 읽기를 마친 게브리얼 제빈의 섬에 있는 서점입니다. 이것도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책 덕후시라면 이거를 서점 덕후, 책 덕후시라면 이거를 안 보셨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읽은 소설들의 목록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다소 무겁고 우울한 사회의 단면을 그리고 있는 소설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워낙 그런 쪽의 소설에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요즘 나오는 소설들은 다 이런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그런 것만 찾아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되게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따뜻하고 조금 시니컬하면서도 네, 가독성도 너무 좋고 캐릭터들도 막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다들 통통 튀는 매력? 개성이 있고 서사 구조가 조금 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매혹할 만한 그런 어떤 전형적인 서사 구조.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의 소재는 서점과 책이라는 거.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책을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책이에요. 뭔가 따뜻하고 누군가에게 뭐 안 따뜻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TV에서 틀어주는 영화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이것도 거의 하루 안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기 때문에 뭐 책을 독서에 그렇게 흥미가 없으신 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되게 큰 감동도 있는 네,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밀크맨이라는 책이에요. 맨부커상 작년에 탔나요? 맨부커상 수상자이기도 하고 워낙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24% 정도 읽었는데 저는 맨부커상의 수상작을 되게 좋아해요. 뭐 작은 것들의 신 얼마 전에 읽은 작은 것들의 신도 맨부커상 수상작이었고 한강 작가님도 타셨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읽은 바르도의 링컨이라는 책도 네, 맨부커상 수상작이고 역대 수상작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그 특유의 어떤 맨부커상 특유의 어떤 냄새 느낌 이런 거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밀크맨도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어요. 일단 문장 자체가 굉장히 짧아서 가독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냥 슉슉슉슉 읽어 나가는데 조금 이 소설에 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 역사적 배경을 미리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읽으면은 배경을 모르고 볼 때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밀크맨을 읽고 싶으시다면 어떤 북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의 어떤 역사적 갈등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고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밀크맨하고 에세이 한 권이나 소설책 한 권을 추가로 읽으면서 올 한 해는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네,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서 네, 책을 읽으며 저는 네, 홀리데이를 보낼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말 정산을 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 제가 읽은 책 목록을 쭉 올려놓겠습니다. 네, 굉장히 부지런하죠? 유튜브도 하고 엑셀 정리도 하고 블로그에 요약 정리도 하고 네, 제가 좀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보시고 좀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 읽어본 책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제가 읽으면 좀 좋을 만한 책 같은 것도 추천해 주시면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내년 아니면 빠르면 올해 안에 또 하나를 들고 오겠습니다.